여러분, 부동산 PF 대출, 이게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자주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요, 시시각각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시시각각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금액입니다. 연체 금액이 무려 1조 1465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1465억 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게 금융권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죠. 윤창현 의원실에서 이게 보고해달라 해서 받은 자료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금융권이 은행은 그렇게 연체가 크지 않다. 전체 대출 잔액은 34조 3천억 원인데 그중에 연체 금액은 115억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험은 1767억 원이고요. 저축은행은 3천억까지 올라갔고요. 상호금융은 작습니다. 43억 원. 그러나 캐피탈은 2,902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특히 증권사가 3,638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조 1,465억 원이 연체됐다는 거예요. 뭐 증권사들의 연체율이 8.16%로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도 뭐 걱정할 것 없다. 이게 PF 대출에 대한 정부의 자금을 쌓아놨으니까 필요하면 그때 채권 안정 펀드로 이거를 막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금액이 전체가 1조 1,465억 원까지 되니까 1금융권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2금융권은 서서히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증권사는 힘들어지고요. 저축은행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죠. 전체 대출 잔액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출 전체 규모는 125조 3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중에 증권사가 4조 5천억 원이고요. 이 4조 5천억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고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는 캐피탈사가 많습니다. 여기가 27조 1천억 원입니다. 캐피탈사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축은행도 10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조차도 말입니다. 이게 1조 원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불안감이 조금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진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불안하다, 이게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 금융당국자들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마저 둔화가 되면 부동산 PF 부실은 더 우려가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우건설 있잖아요. 울산 동구에 지으려고 했던 주상복합개발사업 후순위 대출 보증 440억 자체 상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440억. 쉽게 말하면 대우건설같이 1군에서도 도급순위가 뭐 굉장히 높은 건설사가 나 시공 안 할래. 이거 분양 안 되면 내가 다 덮었어야 돼. 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440억 원을 물어주더라도 더 이상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사업장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 착공 현장에서도요. 지금 대우건설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터질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바짝 긴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상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사업장 단위로 PF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업장 단위에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빨리 죽여야 된다는 빨리 죽여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주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장단위 점검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기다가 유형별로도 특히 부동산이나 비부동산 이 부동산이나 비부동산에 대한 심층 분석도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들이 금융 전 업권의 부동산 PF에 경고등이 켜졌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은 사업장 단위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막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지금 워낙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PF의 이 폭발력이 아직까지는 낮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월만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건설 관련 업체들이 480개나 줄도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480개라는 어마어마한 건설 관련 회사들이 망한다는 것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겁니다. 금융으로 전이됐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이 떨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루가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은요.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 쪽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에 대한 충격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재까지 예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PF는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기에 미분양까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금융전이에 대한 현상 충분히 있을 거다. 금융전이라는 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전이에 대한 어떤 충격이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요. 상황이 계속 바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PF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값에 대한 것도 많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떨어질 수 있는 이야기다. 그 말로 가름을 하겠습니다.